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린 주변에서 일단은 풀스윙 드라이버 치고 페어웨이 우드 치고 아이언 치고 잘 가서 온그린이 되면 좋지만 가끔은 온그린이 안 돼서 그린을 미스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린 주변에서 숏게임으로 커버를 해서 핀에 가깝게 붙여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사용하는 클럽이 피칭 엣지, 샌드 엣지, 어프로치. 그래서 이렇게 클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PAS입니다. 자, PAS라고 하는 것은 피칭 엣지, 그다음에 어프로치, 샌드 엣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클럽을 만드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린 주변에서 하는 어프로치의 이름은 각 회사마다 다르게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PW, 그냥 P라고 써 있는 클럽도 있고요. PW라고 써 있는 클럽도 있고요. W라고 써 있는 클럽도 있고요. S라고 써 있는 클럽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로프트 각도. 로프트 각도는 회사마다 뭐 클럽이 이름을 붙여서 뭐 누구는 순이야 누구는 철수야라고 이름 붙이는 건 명명하는 거는 뭐 어느 회사나 다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로프트 각도는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 회사에서 이 피칭 엣지는 로프트 각도가 몇 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기 때문에 선택할 때 본인이 선호하는 클럽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클럽 선택할 때는 나는 뭐 52도를 많이 쓸 거야, 54도를 많이 쓸 거야, 56도를 쓸 거야. 그렇지만 샌드 웨지는 지금 오늘 배울 그 샌드 웨지, 피치샷이라고 하죠. 샌드 웨지의 로프트 각도는 보통은 56도? 56도입니다. 딩동댕. 그래서 56도의 로프트 각도를 가지고 볼을 띄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피치 앤드 런이죠. 볼을 띄우는 샷을 할 건데 어프로치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숏게임은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핀에 얼마만큼 가깝게 붙이느냐가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볼을 일단 띄울 줄 알아야 돼요. 띄울 줄 알아야지만이 본인이 원하는 지점에 볼을 낙하시켜서 런이 발생하는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샌드 웨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제일 어려운 클럽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나머지 것들은 쉬워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을 띄우는 방법을 연습을 할 건데요. 연습을 할 때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보실까요? 연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스윙을 연습할 때 최대한 테이크어웨이 동작은 지면에 끌어줬죠. 자, 쭉 끌어서 9시 방향으로 갔어요. 9시 방향으로 갔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볼의 탄도를 최대한 낮게 보내서 공을 멀리 보내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었죠. 자, 그런데 어프로치는 볼이 떨어져서 최대한 런을 적게 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서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공을 일단 탄도를 높게 해서 띄우는 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기본적으로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그리 잡으시고요.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낮게 하는 거는 공을 나는 굴리겠다는 의도고요. 영어 알파벳 V자 있죠, V자. V자를 만들어서 백스윙 할 때 클럽을 바로 들어 올려주면 공의 탄도는 뜰까요? 아니면 굴러갈까요? 떠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백스윙 할 때 각도가 낮게 탄도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V각을 주는 거예요. V각을 줄 때 오른손목을 쓸까요? 왼손목을 쓸까요? 오른손? 네, 오른손목을 살짝 쓰면서 각도를 많이 주는 거예요. 치고 나서도 똑같이 대칭이 돼야 되니까 각도를 주고요. 그러니까 12시 방향을 빨리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테이크어웨이 동작했다가 12시 만들었잖아요. 그 동작을 처음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네. 이런 동작을 하고 치고 나서도 다시 12시 동작을 바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볼의 탄도는 엄청 많이 떠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드라이버 잡았을 때 스탠스 보폭도 와이드하게 하고 볼하고 간격도 멀리 하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스윙 원리가 변하지는 않지만 지금 오늘 숏게임을 하면서 어프로치 클럽을 잡으면서 또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클럽 잡는 그 위치요? 자, 클럽 잡는 위치도 변하게 되겠죠. 이것은 멀리 보내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리에 맞춰서 볼을 쳐야 되기 때문에 클럽 길이도 길게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을 잡을 수도 있어요. 클럽을 잡는 위치가 변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볼을 어디에 놓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해서 센터에 있으면 드라이버는 왼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클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볼의 위치는 오른발 쪽으로 가겠죠. 볼의 위치도 달라져요. 또 뭐가 달라질까요? 어드레스? 어드레스도 달라지겠죠. 예. 드라이버 칠 때 이렇게 손가락 다 펴서 했죠. 예. 아이언 칠 때 엄지척으로 했죠. 그러면 어프로치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먹? 주먹을 잡는 거죠. 예. 그만큼 나와 클럽과의 간격이 가까워지겠죠. 예. 자, 그럼 또 뭐가 달라질까요? 굉장히 달라지는 게 많아요.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볼의 위치라든가 스탠스, 보폭 여러 가지가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루틴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탠스 보폭이 예. 넓은 상태로 그대로 될까요? 아니 좁게. 좁아져야 됩니다. 보폭도 좁아져요. 자, 그래서 보폭 좁히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동안 스탠스를 어떻게 섰죠? 스퀘어로 썼죠. 네. 스퀘어 스탠스로 섰는데 어프로치 할 때 로프트 각도가 많은 클럽을 쓸 때는 클로즈 스탠스를 쓸까요? 아니면 오픈 스탠스를 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픈 스탠스를 쓰는데요. 오픈 스탠스를 서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샌드위치가 로프트 각도가 몇 도라고 했죠? 56도? 56도라고 하면 상당히 로프트 각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갑니다.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요. 예. 그래서 스탠스를 오픈 스탠스로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스 바뀌었죠. 보폭 바뀌었죠. 볼 위치 바뀌었죠. 간격 바뀌었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 그립 위치 높낮이 바뀌었죠. 5가지가 바뀌었어요. 다 기억하실 수 있죠, 여러분? 네. 기억하실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 알려드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드레스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놓고 어드레스 하시면 안 돼. 자, 짧게 어드레스 하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백스윙 끌어주라고 했죠? 예. 아니요. 네, 바로 안 넘어가시는데요. 바로 올려서 그렇죠. 바로 내리라고. 네. 자, 스탠스 보폭.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 뭐냐면, 우리가 풀스윙은 이미 클럽이 정해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백스윙 탑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어프로치는 거리가 매번 달라져요. 보낼 거리가. 그러면 50m로 보낼 수도 있고, 60m로 보낼 수도 있고, 70m로 보낼 수도 있는데, 지금 샌드위치가 풀로 치면 몇 메터 정도 가시죠? 50 정도? 네, 50m, 40m, 30m, 20m, 10m를 다 샌드위치 클럽으로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다 스윙을 똑같이 해야 되나요? 백스윙 크기를? 아니요. 남아있는 거리,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에 맞춰서 백스윙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보내고자 하는 남아있는 거리에 맞추어서 백스윙 크기는 변하고요. 그 백스윙 크기와 대칭이 되게 다운스윙을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에 맞춰서 백스윙 크기는 변하고요. 다운스윙 크기는 백스윙과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머리가 좋아서 기억 잘 하실 거예요. 자, 지금 풀스윙으로 샌드웨지로 50m 스윙을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고요. 볼 포지션, 그립 위치, 보폭, 간격. 네, 좋아요. 자, 3개만 쳐보실게요. 지금은 샌드웨지로 50m 풀스윙을 치기 때문에 7번 아이언 드라이버 치는 것 같이 완전히 다 끝까지 스윙을 하는 겁니다.
역시나 9시 방향, 6시 방향, 12시 그 원리는 변하지 않게 스윙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스윙 원리에 대한 개념은 정리를 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샌드 웨지를 가지고 50m 풀 스윙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40m 스윙을 할 건데요. 40m 스윙은 뭐를 조절한다 그랬죠? 백스윙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제는 40m 스윙을 보겠습니다. 같은 클럽을 가지고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백스윙 크기가 작아지겠죠. 너무 큰 거. 이제 백스윙 키가 완전히 아까 이제 50m는 풀로 갔다라고 하면 4분의 3 정도 스윙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한 번만 더 쳐보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같은 클럽을 가지고 30m 스윙을 도전합니다. 30m 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 길이도 짧아지고 보폭도 좁아지고 볼과의 간격도 짧아지고 다 변하겠죠. 네. 자, 한 번만 더 쳐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20m 스윙을 도전해 봅니다. 지금 같은 샌드위치 클럽을 가지고 계속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고 있고요. 보폭 크기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20m 스윙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황교영 선생님이 스윙을 하는 동안 50m, 40m, 30m, 20m까지 치고 있는데 무엇이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쳐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똑같은 샌드위치 클럽인데 자, 10m를 도전합니다. 지금 10m씩 간격을 두고 스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라스트. 네. 지금 샌드위치 클럽 하나를 가지고 50m, 40m, 30m, 20m, 10m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들 황경 선생님이 플레이하는 동안, 연습하는 동안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셨나요? 발견하셨나요? 네. 아, 발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학생임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0m, 40m, 30m, 20m, 10m를 하면서 스탠스 보폭이 달라졌고요. 백스윙 크기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스윙 원리, 스윙 궤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클럽이 샌드웨지는 로프트 각도가 많기 때문에 스탠스를 오픈 스탠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황경 선생님이 중간에 스탠스가 스퀘어로 된 것이 2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습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오픈 스탠스를, 클럽이 짧은 클럽을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할 때는 항상 오픈 스탠스를 서줘야 되고요. 이 보폭도 넓게 쓰면 심리적으로 내가 조금 보내고자 해도 넓게 쓰게 되면 스윙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짧은 어프로치를 시도를 할 때는 무조건 스탠스는 좁게 쓰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것을 내가 불안하고 하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좀 넓게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스탠스 보폭을 좁게 서서 정확하게 볼을 터치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그 교정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골프가 몸과 이 팔과 클럽을 이용해서 중심축을 이용해서 원운동이라고 했죠. 네. 회전 운동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짧은 스윙이어도 반드시 회전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회전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황교안 선생님이 스윙을 하면서 짧은 어프로치를 하면서 10m, 20m 때는 회전을 안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가 공을 치고 나서 굉장히 불편한 동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0m, 20m 스윙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10m 스윙이지만 10m 스윙이 뭐 무릎까지 아니면 무릎까지, 허리까지, 어깨까지 동작은 여러분들이 나눠서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각자마다 다 스윙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백스윙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해서 내가 10m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크기는 무릎까지 할 거예요. 샌드 웨지를 잡았을 때, 그러면 20m를 할 때는 허리까지 갈 거예요. 30m를 갈 때는 어깨까지 할 거예요. 그 기준은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스윙 했으면 다운스윙은 연결해서 대칭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10m를 했다고 해서 스윙이 작아졌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치고 나서 이거는 원운동에 위배되는 동작인 거예요. 골프가 분명히 오른쪽 반원 그리고 왼쪽 반원을 그리라고 했다면 백스윙을 작게 해서 갔으면 치고 나서 회전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회전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치고 나면 회전은 같이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기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불안하니까 그냥 치고 멈춰요. 치고 멈춰요.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네. 자, 그것을 극복하는 훈련을 오늘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안 돼도 자꾸 시도를 해보세요. 연습 중에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어프로치 연습을 할 때, 스윙이 큰 거는 멀리 보내는 거 스윙만 크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라운드 해보셔서 알지만 10m, 20m가 안 돼요. 맞아요. 10m, 20m 연습을 많이 하면 나머지는 스윙만 크게 하면 되는데, 일단 백스윙 크기를 무릎까지만 해보세요. 자, 무릎까지 해볼게요. 무릎. 손 위치가 무릎이에요. 손 위치가 요만큼. 네.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까지. 예. 어드레스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까지. 자,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이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지금 황 교수님 무릎이 어디죠? 무릎? 네, 그만큼만 하세요. 네, 지금 무릎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 이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네. 자,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 무릎, 치고 나서는 왼쪽 무릎. 지금 너무 많아요. 더 작게. 더 작게요. 자, 잠시만요.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무릎. 어드레스 상태에서 무릎. 자, 여기서 이만큼. 치고 나서 왼쪽 무릎. 손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릎까지. 작은 스윙만 해주세요. 작은 스윙만. 무릎. 네, 좋아요. 그만큼만 해주세요. 톡. 그래서 요때는 정말 헤드 무게로만, 손목을 부드럽게 해서 헤드 무게로만 톡톡 쳐주세요. 지금 잘하신 거죠. 그래서 짧은 스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짧은 스윙. 조금 올려서 톡. 지금 터치감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나머지 스윙 커지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10m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하면, 볼만 정확하게 컨택하는 거를 느끼면 그 다음은 별거 아니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9시, 3시 방향 그대로 가주세요. 무릎은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어때요? 느낌? 예. 상당히 컨택이 잘 되시는데? 네. 어떠세요? 느낌이? 좋아요. 네. 생각보다 자신감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죠. 자신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프로치 연습을 할 때는 짧은 거리를 연습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긴 것은 백스윙 크기 올리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린 주변에서 10m 남았는데 20m 보내면은 또 한번 연습해야 되고 또 넘어가서 어프로치 해야 되고 그걸 바로 뭐라고 하죠? 냉탕 온탕. 우리 여러분들 사우나에 가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죠? 그렇듯이 공이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치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걸 냉탕 온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냉탕 온탕은 스코어를 자꾸 플러스 시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냉탕 온탕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한 샷 한 샷 바로 핀으로 가서 퍼팅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스코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피치 앤드런, 피치샷을 공을 띄우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런닝 어프로치 하는 것을 이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황경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